안녕하십니까. 개미 문명입니다. 주말들은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 프리스티지, 바이오, 파마, 그리고 로직스 이런 이제 종목에 투자하고 계시는 또 구독자분들이 많으셔서 그래도 여전히 만족스러운 수준의 주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어떤 반복되는 급등 그걸로 인해 가지고 조금은 그래도 편안한 전보다는 조금 더 나은 마음으로 좀 주말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분석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가 여느 어떤 유튜버들처럼 뭐 날라간다 좀 허무맹랑하게 무조건적으로 제가 저도 물론 투자하고 있고 저도 지금 손에 손실을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무조건적으로다가 좋게 말씀을 할 수가 없다는 부분은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음은 빨리 뭔가 저도 목표로 하고 있는 주가에 빨리 도달했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그런 게 제 마음이 그렇다고 한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마음이 그렇다고 한들 이게 그렇게 또 현실로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좀 마음을 좀 다잡고 추후에 있을 어떤 흔들림에도 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난 영상에 이어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시간이 10시 조금 넘었는데 지금 아침에는 좀 소폭 상승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좀 어느 정도 좀 반납을 하고 다시 보합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여기 11,000원 여기 저항선인 여기 11,000원에서 지금 아슬아슬한 지금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주말 사이에 조금 들여다 보니까 일단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11,000원 위에 일단 올라서는 게 중요해요. 여기 위에서 일단 안정적으로 올라서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가 지금 단기적으로 13,500원 이 저항선을 만약에 뚫어낸다 완벽하게 뚫어낸다고 하면은 지금 주봉상으로 22,000원까지는 여기가 22,000원이거든요. 현재 보시는 차트는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로는 22,000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가지 않겠나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다시 일봉 차트로 다시 돌아오면은 일봉 차트 상에 여러분들 요런 제가 이제 13,500원 여기 15,000원 여기 2만원 요렇게 끊어놨는데 하면 22,000원까지면 22,000원이 한 이쯤 되거든요. 그럼 이 선들은 뭐가 되냐? 그러니까 2만원 선이랑 15,000원 선이랑은 뭐가 되냐? 이도 물론 저항선이 이 안에서 움직일 때 저항선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작용을 할 거고요. 하지만 제가 저항선과 지지선, 제가 이렇게 지금 선을 끊는 이런 저항선과 지지선들의 뭐 절대적인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물타기를 하든 뭐 그냥 추가 매수 같은 물타기를 하든 뭐 우리가 매도를 하든 그럴 때 우리가 참고 사항으로 보고 여기에 우리의 지지선 저항선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뭐 뚫어내는 모습 뭐 안 뚫린다 이 지지선은 절대 뚫리지 않는다 이 저항선은 절대 못 뚫고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뭐라 하죠 그 기준선 얘네들이 여기를 어떻게 뚫어내는지 어떻게 해서 못 뚫어내는지를 좀 봐야 되고 우리가 추가 매수할 때는 좀 의미 있는 자리에 제가 아무 자리에서나 매수해서는 안 된다. 의미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이게 지금 지지선과 저항선을 끄어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바로 직전 영상은 아니지만 과거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지선과 저항선 중에서 강력한 선이 있다고 했어요. 강력한 선이 있고 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선들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13,500원, 지금 11,000원 이런 게 강력한 선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11,000원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일단 11,000원 위에 올라서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시도해야 될 게 13,500원을 뚫어내면 된다. 그러면 중간에 15,000원과 2만원 이 선은 상대적으로 약한 저항선으로 이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주봉상 차트로 봤을 때 이 선들이 약하고, 대신에 22,000원이라는 이 선을 어떻게 뚫어내는지 못 뚫고 내려오든지, 그것은 이제 힘에 달려 있겠죠. 무슨 호재가 터지고, 무슨 호재성 뉴스가 터지고, 무슨 우리가 이제 어떤 모멘텀으로 우리가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거래량, 수급 상황 여러 가지가 작용해가지고 22,000원을 가볍게 뚫어낼지, 22,000선을 가볍게 뚫어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폭발했다는 얘기.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22,000원을 보기보다는 먼저 우리가 11,000원, 여기 제가 끄어놓은 이 11,000원을 지금 계속 지금 제가 방송을 찍고 있는 사이에 지금 마이너스 이제 13%까지 1.3%까지 지금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11,000원이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11,000원이 좀 강력한 저항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13,500원도 좀 강력해요. 강력한 선이 두 개가 있다 보니까 뚫어내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11,000원에 우리 아래 이 11,000원 선이 일단 가까워졌으니까 시도를 해보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 영상을 지난 이제 차트 끝나고 뉴스 같은 거를 보면서 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력은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작전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의도치 않은 이제 뉴스가 딱 터지면서 자기가 작전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조금 방해하는 요소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자기들이 의도한, 그리고 계획 속에 있던 이슈가 아니고 갑자기 느닷없이 터진 이슈. 예? 뭐 삼성 바이오 에피스 이제 외주 친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예, 위탁 생산을 뭐 한다, 뭐 그런 소문, 찌라시 이런 것들이 뭐 물론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국내 업체에서 뭐 그런 것을 지금 물색을 하려고 하고 있다. 예. 뭐 이런 소문이 돌면서 이제 거기에 거론되는 업체들이 몇 군데가 주가에 좀 탄력을 받지 않았나. 근데 이것이 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좋냐 안 좋냐를 우리가 따져볼 때 세력에 저는 이 지금 원래는 안 이랬지만 최근 들어 그때가 언제쯤이었습니까? 그 대주주 특수관계인 대주주가 이제 지분을 일부 판 시점이 대략 이쯤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쯤에 이제 세력들이 들어온 것 같다. 그리고 세력들이 이제는 관여하고 자기네들이 작전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당분간 가질 것이다 라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도 좀 예상치 못한 좀 이슈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아직 세력이 물량을 아직 매집하는 것이 끝나지가 않았는데, 갑자기 주가가 조금 튀면서 좀 컨트롤 하는 게 조금 좀 뭐라 하죠? 무슨 단어를 써야 되나? 좀 상그러워졌다? 상그러워졌다는 말. 뭔가 좀 귀찮고 좀 피곤해진다. 약간 이런 말인데, 이게 사투리인지 표준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이제 좀 손이 가기 시작했다. 그전에는 그냥 적당하게 튀려면 살짝 눌러주고, 그죠? 많이 떨어지려면 좀 받쳐주고 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금액대에서 물량 매집을 용이하게 했는데 쉽게 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갑자기 때 아닌 이슈가 터지면서 주가가 튀고, 주가가 튀면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물량 매집을 목표로 했던 물량 매집 양을 좀 매집하는 게 좀 쉽지가 않겠죠. 예. 그리고 금액이 사실상 좀 꽤 많이 튀었어요, 지금 최근에.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지금 물려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많이 튄 이 금액도 간에 기별도 안 가지만 어찌됐든 간에 좀 저가의 어떤 저점 부근의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는 꽤 많이 지금 오른 상태예요. 그만큼 하면 자기들이 원래 목표로 했던 매집량을 세력들이 매집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돈이 자금의 여유가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세력들이 이대로 그대로 날려보내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좀 개미를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만큼 털어내지도 못했을 것 같고, 그리고 물량 매집도 아직 끝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적으로 그래요. 시간적으로 지금 그 물량 매집을 조용히 하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짧은 시간인데 거기다 주가까지 튀면서 지금 어쨌든 조금 세력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뭔가 꼬여 있는 듯한 느낌인데, 이것을 좀 다시 자기들이 바로 잡고 예, 물량 매집을 끝내고 갈 건지, 어느 정도 자기들이 종전에 자기들이 생각했던 가격대에서 매집 물량 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니까 좀 적당하게 가격을 낮춰 가지고 거기서 물량 매집을 좀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자기들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세력이 작전을 하고 있는 작전주의에 다른 세력이 들어와서 작전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분명히 얘네들도 많은 작전을 하면서 뭐 산전수전 겪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세상 일이 자기들이 계획을 하지만은 세상 일이 진짜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비, 그런 것들도 이제 작전 세력의 어떤 뭐라 하죠, 경험과 노하우, 좀 경력에 따라서 대처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냥 우리가 지금 이 차트를 좋게만은 볼 수가 없는 부분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이 11,000원 이 선을 저는 솔직히 지난 이제 금요일 장에 11,000원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하기를 바랬어요.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11,000원 뭐 아슬아슬하게 뭐 11,100원 뭐 이런 거 좀 더 그래도 11,500원 뭐 11,800원 뭐 요 정도에서 뭔가 조금 11,000원 위에서 이제 종가를 마감하는 것이 차트상으로는 좀 더 좋은 거예요. 예. 11,000원 위에서 종가 마감을 지난 금요일 날 마감을 하고 오늘 11,000원 위에서 시작을 해서 소폭 상승이라도 계속 그렇게 거래량을 일으켜 주면서 11,000원 위에서 놀아준다면은 이거는 조금 세력 입장에서도 골치 굉장히 아프고 또 가려고 하는 원래 종목의 그 차트거든요. 근데 정말 기똥차게 11,000원 딱 그 라인을 딱 걸쳐 가지고 종가 마감을 하고, 그리고 오늘도 당연히 11,000원 그 안팎 부근에서 시작을 하면서 계속해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 하게 되는 거죠. 뭐 지금 이제 우리가 이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평단 작업을 계속 해왔었던 사람들은 조금은 여유 있게 볼 수 있다. 이 장면을 조금 여유롭게 볼 수 있고, 설사 다시 뭔가 떨어지더라도 좀 겸허하게 봐드리고 다시 매집을 진행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제 추격 매수 하시거나 최근에 뭔가 매수를 약간 이제 고점이 10,000원 이상에서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굉장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고민을 하고 이때까지 7,000원, 8,000원대 평단 작업을 안 하셨던 분들도 안 하시다가 갑자기 10,000원 이렇게 막 주가가 좀 튀는 것 같으니까 또 10,000원 이상에서 또 물타기를 하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더 조금 두려운 마음이 좀 상대적으로 좀 더 크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사실상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는 여전히 세력이 매집을 완료를 했다고 보기에는 작고,
그리고 조금은 세력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조금 좀 막을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든다. 예. 왜냐면 그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원래 여기서 놀던 주가가 지금 여기 이렇게 튀는 이것이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인 것 같아. 갑작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기치 못한 이런,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세력이, 원래는 이 세력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들어온 뭐 세력인 건 맞는데 자기들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리는 작업들을 또 할 수도 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좀 주가의 타이밍과 그 이제 작전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조금 뒤로 좀 연기되겠죠. 자연스럽게. 변수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지금 막연하게 우리가 어떤 기대감으로 추격 매수 하시는 것은 좀 계속해서 저는 이제 추격 매수 하지 마시라. 계속 저는 이제 당부를 드리고 있고, 예. 왜냐면 추격 매수해서 감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또 주가 좀 떨어지잖아요. 또 그 물량들이 또 매도 물량으로 나와가지고 주가를 또 더 하방 쪽으로 또 밀어냅니다. 이런 물량들은 좋지 않죠. 그러니까 저와 함께 7,000원, 8,000원대에서 평단 작업을 계속 해왔던 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프레티지 바이오 파마라는 이 종목 안에서는 그래도 든든한 어쨌든 쉽게 팔지 않는 단단한 어떤 투자자들인데 이렇게 뭔가 주가 급등을 보고 부랴부랴 들어오신 분들은 어차피 이분들은 또 쉽게 팔고 나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또 금세 또 주가가 반등했던 것들을 조금 반납하는 게 또 쉬울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영상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제가 이 11,000원을 뚫어내고 13,500원 이것을 뚫어내면 여기까지는 22,000원까지는 15,000원, 2만원 무시 때리고 조금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긍정적인 얘기도 하긴 했지만 좀 더 이 얘기는 지금 당장에 일어날 얘기보다는 먼저 여기서부터 우리가 뭔가 좀 잘못된 것을,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서는 잘못된 것을 뭔가 바로잡고 가려고 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어떻게 하지 말 것은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돼요. 설사 왜냐면 후회하실 분들이 또 급등하면 또 후회하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제가 항상 뭐라 말씀드립니까? 주가는 떨어질 때 사는 거다. 오르고 튀고 나서는 매수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이유는 제가 뭐 앞에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꼬입니다. 내 자신이 꼬여요. 그러니까. 수급이 꼬이고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작업을 안 했다. 내가 평단 작업을 안 했다. 예, 도저히 이 종목에는 희망이 없어 보여서 안 했다. 이런 분들 어쩔 수 없어요. 예, 이런 분들은 이제 와서 뭐 평단을 낮출 방법이 없느냐? 뭐 없어요. 평단을 어떻게 낮춰? 물론 지금 사도 평단이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제가 더 꼬일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분석과 계획대로 내가 기다려온 금액대가 되면 사고 내가 분석한 대로 어느 정도 올라오면 팔고 이것을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가서 매도 매수를 해야지 그냥 느낌으로 불안해서 두려워서 기대에 차서 그냥 감으로만 하시면은 당연히 그게 그 자기 예측이 빗나갔을 때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거야. 마음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냥 또 그게 아니었을 경우에는 또 마음이 크게 흔들린다. 그러면 또 엉뚱한 선택을 또 하게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계속 이 종목에 대해서 같이 뭐 공부하고 분석하고 계속해서 평단 작업을 하고 장기 투자하고 분할 매수하고 하셨던 분들, 그분들은 기존의 룰대로 우리가 분석했던 대로 일단은 매도 매수, 지금 매도도 하면 안 되죠 당연히. 매도 매수를 하지 않고
지금은 지켜봐야 된다. 설사 이게 떨어진다 해도 이때 조금 뭐 정리할 걸 이런 후회하지 마시고 또 여기서 주가가 오른다 한들 여기서라도 좀 살 걸. 개미미 정말 괜히 저 사지 말아가지고 안 샀잖아. 이런 후회를 하지 마라 이거예요. 왜? 내 예측이 100% 맞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사야지. 내가 올라간다 생각하면 100%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몰빵 쳐야죠.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이럴 가능성이 높다, 낮다, 좀 모호하다 이런 확률의 게임이지. 맞잖아요. 우리가 저기 카지노 이런 데 가서 도박할 때 보면 여러분들 요즘에 카지노 그 드라마 보시죠. 거기 보면은 바카라 많이 하잖아요. 바카라가 숫자로 된 카드가 10장이 있고 그리고 잭, 퀸, 킹 이거를 보통 이제 카지노를 많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해외나 이런데 그 카지노 큰 카지노를 가시면 이걸 그냥 뭐 잭, 퀸, 킹이라 하지 않고 바카라에서는 그냥 픽처 그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굉장히 안 좋은 패를 가진 상황에서 그 다음 한 장을 받을 때 카드를 받을 때 다들 막 픽처 하고 막 외칩니다. 왜냐면 픽처는 아무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바카라에서는 0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픽처는 그림이 0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안 좋은 패를 가지고 있으면은 픽처가 나오면 그냥 그대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안 좋은 패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변화를 못 준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픽처가 나올 확률이 높은 거지. 왜냐면은 다른 숫자들은 다 4장씩 밖에 없어. 한 덱, 카드 한 그 묶음을 덱이라고 해요. 덱. 그러니까 한 덱에 숫자 하나는 4장밖에 없잖아요. 근데 픽처는 4장, 12장이네. 그냥 확률적으로 저 픽처가 나올 확률이 조금 높은 게 바카라예요. 근데 무조건 픽처가 나올 확률이 없죠. 근데 우리가 픽처 4장과 더불어 또 뭐가 있어요? 숫자 또 10이 있죠. 10도 픽처와 같은 역할이에요. 10도 0이나 다름없다. 예, 바카라 룰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10, 잭, 퀸, 킹, 이 16장. 거기에다가 상대방이 지금 안 좋은 패를 가지고 있는데 그 패에 따라서는 9나 8까지도 다 안 좋은 패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바카라가 9를 만드는 게 이제 이기는 거예요. 숫자를 다 더해가지고 끝자리가 9. 어쨌든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확률적으로 높다는 것이지 거기다가 전 재산을 카지노 가가지고 전 재산을 그거에 몰빵을 할 수 있느냐. 우둔한 거예요, 그거는. 그죠?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주식으로 돌아올게요. 잠깐 뭐 말이 샜지만.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확률적으로 높다는 얘기예요. 확률적으로 높다, 확률적으로 낮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확률이 높다라고 하지만은 반대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늘 대비를 해야 된다. 그게 뭐 다른 기술적으로도 대비를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심적으로도 우리가 그것을 대비할 줄 알아야지. 왜냐면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장기 투자하고 분할 매수를 하는 사람들로서 그 장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 그리고 제가 영상 때마다 조금 거시적 경제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아무리 이 개별 종목에 조금 호재성 뉴스가 나와도 거시적 경제가 엉망이면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거시적 경제도 한 번씩 브리핑을 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은 제가 구구절절 뭐 얘기는 뭐 두서없이 계속 했지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이 11,000원이라는 이 선을 넘어야 되고 13,500원 선도 넘어야 되고 그리고 이 13,500원까지 확실히 넘어서면 22,000원까지 간다라는 요거와 요거는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니까 일단은 차치하자 이거죠. 대신에 지금 이 11,000원이라는 이 저항선에 대해서 뚫고 올라서서 저는 갔으면 뭐 하는 마음이 저번 주 금요일 그때는 좀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종가 때 그러지 못했고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조금 11,000원에서 아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세력들의 어떤 그 준비 기간과 좀 이 뉴스조차도 호재성 뉴스가 예기치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은 아직 세력이 준비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준비되지 않은 세력들이 다시 뭐 7,000원대로 뭐 떨어뜨린다 8,000원대로 떨어뜨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어느 정도 좀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금액대로 조금 아래로 좀 하방으로 좀 내리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안 좋은 얘기죠. 예, 안 좋은 얘기인데 대신에 저는 늘 얘기하지만은 지금 여기서 막 깨작깨작 움직이는 거는 의미가 없더라.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차트를 쫙 진짜 몇 년을 늘려놓고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차트를 쫙 줌인해가지고 이렇게 세세하게 여기서 뭐 오르고 1% 오르고 2% 오르고 뭐 몇 프로 내리고 5% 오르고 뭐 아무 의미 없다 이거죠. 차트를 우상향 만약에 우리가 우상향법 보면은 우리 지금 여기서 이렇게 깨작깨작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만약에 미래의 어느 시점이고 여기가 뭐 18만 원 한다. 만약에 18만 원 들으면 기분이 너무 좋죠. 18만 원대에서 우리가 놀고 있으면은 지금 이 9,000원 만원 이거는 막 이렇게 깨작깨작한 걸로 보여요. 진짜. 어느 종목의 차트도 저런 시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예. 그래서 지금 하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가 지금 이 깨작깨작거리는 이 안에 우리가 현실에 녹아 있죠,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마냥 무시해 버릴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설사 여기서 뭐 더 내리고, 또, 우리가 좋은 거는 뭐예요? 여기서 많이 내렸다. 또 사면 되는 거예요. 또 평단 작업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 날아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전에도 평단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도 나쁘지 않다 이거죠. 좋은 거지. 이제 주가가 날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세력들의 매집 기간과 뭐 여러 가지 상황과 그리고 이런 호재성 뉴스가 저는 세력들이 예상했던 그리고 계획 속에 있던 게 아니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래서 주가를 조금 하방으로 조금 끌어내려서 다시 뭔가 자기들이 좀 물량을 매집하려고 하는 그런 기간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좀 좋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쭉쭉 갑니다. 여기 11,000원 뚫고, 여기 쭉쭉쭉 갑니다라고 좀 기우제를, 예? 지내드리고 싶지만, 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아무리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라도, 좋아 보이는 건 좋아 보인다. 안 좋아 보이는 건 안 좋아 보인다. 근데 오늘 말씀드린 건 어디까지나 제가 확률적으로 그럴 확률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이 꼭다리에서 이 10,000원 이상 여기서 매수하지 마시라는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라. 주가는 튀고 나면 매수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사이에 좀 이제 보시면은 좀 주가가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1.5% 정도 떨어졌어요. 일단 세력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전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저항선을 좀 못 뚫어내는 위로 피내치는 거는 뚫어낸 게 아니에요. 완전히 올라서서 안착을 해야 돼요. 이 봉 차트가 완벽하게 이 11,000원 위에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올라서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저항선이지만 이 11,000원 위로 딱 이 봉 차트가 올라서면은 이제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강력한 저항선 올라갈 때는 이게 저항선이지만 뚫고 나서는 지지선이 되고 강력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적군이었다가
어쩔 때는 또 아군이 되는 게 이 저항선과 지지선들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요소 하나를 가지고 주가를 판단하지 않잖아요. 제가 옛날 좀 오래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은 진짜 우주 삼라만상을 다 모든 것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좀 우리가 깊게 조금 파고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예. 주가라는 게 그 정도로 심오하다. 쉽지가 않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냥 우리가 장밋빛 미래를 꿈꿀 수는 없다. 그런 과정이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력이 쥐고 흔들고 개미들 털고 물량 뺏고 하는 그런 아주 악랄한 과정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이 봉차트를 보시면 팍팍 튀잖아요. 절대 세력들은 자기들이 이 팍팍 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살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어쨌든 일봉 차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분봉 차트를 보면 좀 더 뚜렷하겠죠. 예? 얘들이 순식간에 단시간 내에 폭발적으로 쫙 밀어 올렸는지, 왜냐면 그만큼 이 폭발적인 이 슈팅 안에서는 매수한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어느 순간 딱 보니까 막 가격대가 확 달라져 있는 거지. 그러면은 아씨 금방까지 뭐 얼마였는데 와 지금 벌써 이만큼이나 올랐어. 또 지금 사기는 좀 그런데 이래 되는 거예요. 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지금 뭐 10,000원이었는데 갑자기 뭐 12,000원 500원대야. 상한가 근처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0,000원에서 12,500원, 만원에서 12,500원 이 사이를 그냥 갭이 확 뜨는 거예요, 우리. 그 사이에는 아무도 매수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팍팍 슈팅을 주면서 주가를 띄우기는 이건 세력들이 하는 게 아니래. 충분히 얘네들이 매집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은 그때는 이런 식으로 해요. 진짜 살 틈을 안 줘요. 팍팍 주가가 막 팍팍 튑니다. 한번 뻥뻥 뚫리는 거예요. 여기가 뻥뻥 뚫리면서 올라가는 거니까 거슬릴 게 없는 거지. 자기들은 이미 아래쪽에서 다 매집 물량을 끝났고 여기서 털놈들 뭐 허약한 개미들 있는 인간들 다 털어냈으니까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도 거슬릴 게 없는 거예요. 그나마 나오는 소량의 매도 물량도 자기들이 다 소화해내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아무리 봐도 저는 세력들이 매집이 다 끝났다고 저는 보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오늘 영상을 보시고 한번 자기 자신의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지금 내가 추격 매수를 하는 게 맞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고 자 댓글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와 로직스 사이에 어떤 같은 호재를 두고 어느 쪽은 뭐 만약에 뭐 15%가 오르고 한쪽은 뭐 5%가 올랐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같은 배를 탄 업체 아니냐? 맞습니다. 같은 업체, 그러니까 같은 배를 탄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로직스가 많이 튀고 좀 상대적으로 파마가 덜 뛴 날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좀 이 호재성 뉴스의 주체가 무엇이냐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회사보다는 조금 모회사가 메인이다, 주체다라는 게 우리가 조금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보통 모회사가 또 상장사가 아니고 자회사만 상장사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자회사에 그런 관심이 쏟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모회사도 상장회사고 자회사도 상장회사일 경우에는, 왜냐면 자회사는 모회사 거잖아요. 어찌 보면. 예. 소속이 모회사 소속이다 이거죠. 왜냐면 모회사가 자회사에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대주주면은 그냥 사실상 이 회사의 경영을 다 책임지고 있는 주인이다 이거죠. 물론 주식회사라는 것이 뭐 대주주로 해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갈 공산이 큰 게
뭐에 따라 내가 주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고,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의결권이 있는지에 따라서 당연히 이 회사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회사가 모회사를 쥐락펴락할 수가 없잖아요. 약간 그런 맥락에서 기본적으로는 자회사보다는 모회사가 그래도 이 그룹사에서는 좀 주체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터진 호재성 이슈에 따라서, 이것이, 이 로직스가 좀 주체적인, 파마보다는 로직스의 주체적인 이슈냐, 아니면 이 그룹사 전체의 이슈냐, 아니면 모회사, 파마가 주체가 되는 이슈냐에 따라서 조금 주가가 그렇게 차이 날 수가 있다. 하지만 뭐로 가든 서울만 간다. 서울만 가면 된다. 서로 뭐 덜 오르고 더 오르고 하지만 방향은 반드시 같다. 방향이라는 것은 반드시 같다. 누가 덜 오르고 더 오르고 이럴 수는 있지만 방향은 같다는 부분은 분명히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이 우리가 모회사, 자회사를 할 때 관계없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들까요? 그러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 업종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지금 당장 예를 잘 못 들겠는데, 모회사의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랑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랑 깊은 관련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좀 새로운, 우리가 자회사를 만들 때 그냥 아예 새로운 신사업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또 사업 연관성, 관계성 그런 거에 따라서도 서로 주가가 연동되는 게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단순하게 그냥 얘는 이만큼 오는데 왜 여기는 안 오르나, 너무나도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어떻게 똑같이 그냥 얘 10% 오르는데 얘 뭐 못해도 여러분들은 뭐 한 8, 9%, 7, 8, 9%라도 올랐으면 좋겠는데, 비슷하게라도 똑같다. 서로 똑같다. 모회사, 자회사는 똑같이 그냥 10% 이렇게 똑같이 오르는 게 아니다. 그냥 얘 10% 오르니까 얘는 솔직히 이번 이슈는 크게 영향받지 않는 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뭐 못해도 한 2, 3% 아니면 5% 정도 오를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자회사가 뭐 10%, 15% 올랐어. 그래 또 근데 모회사가 크게 뭔가 영향받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한 4%, 6%대에서 그냥 끝나는 거지. 하지만 방향은 반드시 같다. 예.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시총의 또 차이가 있잖아요. 시총의 차이. 그러니까 너무나도 좀 다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어느 때는 뭐 주가가 다를 수도 있고, 어느 때는 같이 또 주가가 똑같이 갈 수도 있어요. 뭐 여기서 20% 오르면 여기도 20% 오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예, 만약에 모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한다. 그러면은 이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모회사든 자회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회사에게 긍정적인 요인을 미치는 다른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 또 똑같이 이제 자회사가 두 개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자회사들끼리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건지, 아니면 모회사하고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건지, 그리고 자금을 또 얼마나 투자했는지, 또 자금을 또 모회사가 또 부족할 때는 자회사에서 또 자금을 또 끌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면 당연히 다른 기존의 자회사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조금 더 주가에 영향을 또 안 미칠 수도 있는 거고, 뭐 유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얘들은 그룹사니까 그냥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같이 망하고 같이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뭐 같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낼 때는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로 가고, 같이 긍정적인 효과로 가고, 부정적일 때는 당연히 같이 부정적으로 가겠지만, 이 주가라는 수치, 주가가 몇 퍼센트 오르고 몇 퍼센트 떨어지고 할 때는 그냥 여러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너무 개념치 마시라. 기본적으로는 모의사가 조금 더 주체 쪽에 가깝다. 예, 이 부분은 조금 인지하시고, 이 모의사가 주체 쪽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다가 얘들이 주가가 무조건 자회사보다 많이 튀고 많이 떨어지고 하는 건 아니다. 얼마든지 뭐 로직스도
파마가 뭐 5%, 6% 오를 때 얘네들이 뭐 15%, 20%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적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러니까 딱 답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로직스 투자하신 또 투자자분들, 또 파마 또 투자하신 구독자분들, 결국에는 큰 카테고리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다. 예를 들어서 자꾸 제가 영상이 길어지는데 이것만 딱 말하고 제가 이번 영상 끝날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CDMO라는 이 사업 쪽이 갑자기 뭐 각광을 받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막 각광을 받고 막 진짜 수요가 갑자기 막 폭발하고 그쪽으로 그냥 사업이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파마에서 막 CDMO 이제 로직스 쪽 그 공장을 막 더 신설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공장을 인수한다든지 해가지고 캐파를 늘린다든지 뭐 설비를 투자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로직스의 가치가 좀 파마 쪽보다는 폭발적으로 좋아지겠죠. 그럼 주가가 당연하게 로직스가 확 올라가겠죠. 그런 측면이니까 너무 내가 로직스 자회사에 투자했다고 너무 뭐 그럴 필요도 없고 모회사에 또 투자했다고 뭐 그렇게 뭐 의시될 필요도 없고 어쨌든 서로는 어쨌든 지금 현재 프레스티지 바이오 그룹에서는 모회사 자회사 간에 깊은 연관성이 있고, 예? 여기는 신약을 개발하고, 그죠? 마케팅을 하고, 여기는 그 개발한 그 약을 생산하는 업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간다, 이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거기에서 우리는 포인트를 짚어야 된다. 과거 로직스가 훨씬 파마보다 변동폭이 컸던 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파마는 올라도 뭐 2%, 내려도 2%였다면 로직스는 뭐 오르면 5%, 6%, 7% 떨어지면 또 5%, 6%, 7% 떨어지는 거예요. 변동폭이 컸다 이거죠. 이것은 뭐 딱 무조건 그럴 것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가는 거 아니니까 너무 파마 이만큼 올랐는데 로직스 너무 조금 오는 거 아니냐라고 혹은 더 막 여기는 오는데 여기는 마이너스야. 그런 거에 너무 개념치 마시고 정 막 좀 그렇다 하면은 두 개를 그냥 두 개를 같이 가져가시는 것도 뭐 어차피 그룹 차원에서는 한 가족이니까 어쨌든 오늘 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 아무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수요일 날 또 다른 또 의견으로 분석글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